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은 6월 25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을 한 뒤 거수경례로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예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참혹했던 한국전쟁 희생용사들의 넋을 기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To all of the people that helped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And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on victory.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올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한다면서 한국전에서 전사한 모든 영웅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염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엔 사령부 아래 각국에서 온 이들이 우리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목숨 바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동맹은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 당시 사진과 함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70년 전 오늘 미국과 한국군은 북한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 함께 싸웠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3만 7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사망했고 6천 명 이상 실종됐다면서 우리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것이 미국을 매우 강하게 만든다면서 북한의 진지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의 복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용감한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기렸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한 동맹은 변함이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공유 가치에 기반한 두 나라의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과 민간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6월에 첫 미북, 남북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용감한 외교를 상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고 25일 에릭 하네코 유엔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금의 한국을 보면서 한국전에 참전한 8만여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강조했고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약 17,000여 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호주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현재 공은 북한에게 넘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미북 협상의 현 주소를 묻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미국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미국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북한 측의 입장도 들었기 때문에 현재 공은 그들 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0의 사전 녹화 화상연설을 통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루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은 역효과를 내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강제 이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개봉됐습니다.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양이 됐는지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25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한국 전쟁 직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 고아들은 대략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당시 5천 명에서 1만 명에 달하는 북한 고아들을 동유럽 국가로 이주시킨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동유럽 각국의 위탁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이주한 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1956년 북한의 전쟁고아 송환작전으로 북한에 돌아갑니다. 그들의 송환은 북한 내 반김일성주의자의 종파 투쟁으로 유럽의 선진 문화와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던 당시 상황을 영화는 조명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헝가리에서 일어난 자유화 혁명에 가담한 북한 고아들이 있다는 것도 김일성 주석의 권력 강화에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에 송환된 전쟁 고아들을 대부분 탄광이나 공장 배치 등 모두 분산시켜 정치적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전쟁 고아 중 일부는 동유럽으로 돌아가겠다며 탈북을 시도했지만 도중에 samanges다는 기록도 동유럽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Mówiła tylko tak, że jak w ogóle ktoś pisał, to zazwyczaj narzekał, że chciałby wrócić do Polski. Że tęsknił za tym, co tutaj było. Kiedyś mama użyła takiego wyrazu, że ktoś powiedział, że utracił raj, że musiał tam wrócić, prawda? 관객들은 당시 정권에 의해 희생된 인권 참상을 더 깊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자유가 그렇게 억압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멍하게 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인간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비극으로 끝났다. 아직도 비극인 상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고 동유럽에 생존 중인 북한 전쟁 고아들의 친구와 교사 등 생존자들의 증언과 편지, 각국 기록 보관소 등을 통해 확보한 100여 장의 사진과 기록 필름은 영화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말 그대로 체제의 경쟁을 벌이던 시절이었죠. 소련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누가 먼저 지구 바깥으로 사람을 보내는지 그런 과학기술의 경쟁도 있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인권에 대한 경쟁, 어떤 체제 우월성에 대한 경쟁들이 존재를 했던 거죠. 김 감독은 이 영화가 한국인의 시선으로 북한의 역사를 발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고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해결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장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으로 적시하고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 노역은 북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이자 경제의 기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심하게 노출돼 있다면서 이들이 중국의 인신매매범들로부터 심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신분이 발각돼 강제 북송될 경우 북한 관리들에 의해 또다시 강제 노동과 고문, 낙태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국민들을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수익을 정권을 위한 불법 자금과 불법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부분에서 최소한의 평가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해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석유량이 급증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월간 대북 석유 수출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중국으로부터 모두 1273톤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530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2월과 3월 대중국 석유 수입량이 급감했고 4월에는 아예 석유를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석유 수입이 전년 대비 약 70% 급감했지만 최근 국경 봉쇄를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석유 수입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중국과 함께 북한 석유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여파로 올 상반기 대북 석유 수출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